예,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도 좀 관망세 속에 올랐는데 어제보다는 이제 오늘 좀 중소 2차 전지도 오르고요.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시장입니다. 오후장 터닝 포인트 이슈들 보면서 포인트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대리,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눌 오늘 5개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그러게요. 방향성을 탐색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매수를 해도 되느냐, 관망이냐. 사실은 뭐 종목 장세인 건데요. 권택중 대리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며칠.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몇 개 오늘 뭐 밸류업도 그렇고 금투세 토론회도 그렇고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지수 레벨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주저앉은 상태가 되었죠. 2,600대에서 사실 며칠 동안 뭐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있고요. 뭐 내리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에 좀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 레벨이 들어가기에 좀 좋은 가격이냐라고 봐야 됐을 때 사실 이제 지금이 그냥 적정 가격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좀 달려 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좀 무섭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현물 기준으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순매도일이 갱신이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순매도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외국계 쪽 모건 스탠리를 중심으로 각국의 이제 IB에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삼성전자 포함해서 이 반도체 이런 디레임라는 랜드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발의 공급 과잉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이익이 증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피크를 찍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내려갈 이익단 레벨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오히려 뭐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전자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보다는 오늘만 보더라도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섹터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은 눈을 좀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선규 소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게임을 계속 코스닥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장세인가요? 전망하고요. 또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니까 이제 2차 전지 시간이 온 건가요? 두 가지 답을 하면 첫 번째는 네. 코스닥 중심으로 가는 게 지금 맞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2차 전지 매수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간. 지금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상승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답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도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뭐 몇 가지 추천 종목들이 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ESS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폐배터리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제 좀 더 후반기, 즉 4분기부터는 여기에 대한 사이클업이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밸류 관련된 거는 이제 오늘 지수가 발표되고 나면 약간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밸류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반기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지금 미국 증시 잠깐 비교 차트 하나 보고 얘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다우존스,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S&P 500, 그 다음에 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해서 4개의 순서로 지금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네. 보시면은 다우 지수를 빼고는 지금 현재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완전히 거의 고점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가 좀 힘든 상태. 오늘도 마감은 했지만 0.16% 뭐 이런 식으로밖에 나스닥이 안 올라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미국도 눈치를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잠깐 이제 확 떨어졌다 확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물량을 지금 넘기고 있는 개인들한테 기관들이 넘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에서는 과연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 에너지 쪽으로 서서히 눈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증시의 흐름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2개월 사이에 그동안 그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으로 해서 거의 엄청난 매도량이 2달 동안 쏟아지면서 10조 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가지고 7월까지 25조 원 이상을 매수를 했다가 지금 한 40% 이상의 지금 자금이 순매도가 지금 나온 상태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 당분간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약간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목 장세로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평가가 됐던 제약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화장품, 원전, 조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2차 전지 이쪽으로도 상당히 좀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찬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보면서 시장 종목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요. 네, 반도체가 여전히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죠. 현지 시간으로 25일, 우리 시간으로 26일일 텐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인텔의 뭔가 좀 M&A라든지 모색하려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 반도체주에 추가적으로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까? 김성규 소장님.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부터 우선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 주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이 반등 포인트 94달러에서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진 상태. 거기서 지금 현재 한 80불 정도 여기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잡아놓은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지지 자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과연 실적 발표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 떨어진다 그러면 아래 빨간 줄로 갈 것이고 즉 여기 한 54불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좀 더 크게 낙폭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한번 실적 나빴다면 20% 많게는 50%까지 그냥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올라갔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AI라든가 이런 다른 쪽에 대해서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고 그 다음에 이 MU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메모리 부문에 대해서 그것도 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로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그 업체들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은 반등을 해서 올라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즉 지금 자리는 거의 약간은 좀 첫째 1차 바닥권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께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도체가 조금 좋아지고 회복이 된다고 한들 사실은 시장의 기대치는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온리 반도체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결국은 반도체와 썸씽 무엇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나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반도체 무언가를 기대를 걸어보기에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현지 시각 25일 날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뭔가 반전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이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이고 개월수로 보면은 6월, 7월, 8월 이 3개월짜리의 실적이 나오는 건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12월이 이제 ASP 이제 가격단이 이제 고점을 찍고 내년부터는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HBM도 공급 과잉이다. 내년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땐 과잉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내놨어요. 물론 이거를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이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만 내놨던 건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 2주 전 정도 전에 노무라에서도 이제 중국향 창신 메모리의 공급 위기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점유율 싸움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어떠한 IB 하나에서 굉장히 좀 특별하게 부정적으로 내놨다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시장이 다시 한번 경쟁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열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무언가 큰 반전의 실마리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 무언가 이제 여기 쪽에서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슈가 있는 개별주들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가 탄력적으로 갈 때 비중 실었던 거랑 지금 이제 빠졌다 올라오는 거랑은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만 그렇게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될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전략적인 필요가.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도 회복이 되겠지만 반도체가 아닌 코스닥 쪽으로 본다면 권택중 대리는 주로 이제 좋게 보시는 섹터가 어떤 것들이에요? 네. 네, 지금 뭐 올해 지금 여름 들어서부터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던 건 일단은 바이오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오히려 소프트웨어라든지 조금 이제 적자 쪽을 냈었던 금리 인하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양행이 견고하게 지금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슈를 모두 받아주고 있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한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 수혜를 하나를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플러스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쪽으로부터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이 이 바이오 신약 바이오 개발 관련돼서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CDMO와 이 신약 개발 양쪽에서 모두 업사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 바이오가 과거와는 좀 다른 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점도표 상에서는 이제 연내 추가 2회 인하 그리고 내년에는 5회 인하가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그리고 좀 하이테크 쪽들도 함께 양쪽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테크라고 하면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많이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 올인할 게 아니라 다른 섹터를 뭘 봐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했고요. 다음 이슈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전에 권택중 대리도 이제 시장의 어떤 가능성으로 바이오를 봤는데 바이오는 또 하나의 우리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김성규 소장님께 여쭤볼 텐데 그동안 뭐 바이오가 시장을 사실은 뭐 좀 과언이라고 하면 끌고 오다시피 왔는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확 올라가면서 어쨌든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그쪽으로 조금 뺏기는 모양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바통 터치가 되면서 당분간은 좀 바이오는 쉬고 2차 전지가 가는 건지 바이오는 주도주를 흐름을 잃는 건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저는 이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큰 흐름 하나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가는 섹터들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큰 흐름상에서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그 다음에 바이오하고 두 개는 큰 흐름을 끌고 네, 가는 큰 2대 물질이고. 쌍두마차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쪽에서 하나씩 왔다 갔다 큰 자금의 흐름은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이제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서서히 또 이제 자리를 잡거나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에 연초부터 해서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게 일단 알테오젠, 그 다음에 중반에 있었던 이 그 유한양행 같은 것들이 네.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쌍두마차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수출이라든가 FDA 승인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형 호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제약 바이오가 견인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즉 일라이 릴리가 지금 현재 밀고 있는 알츠하이머 부문의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네. 제약 바이오가 4분기부터 이제 끌고 올라갈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뭐 ABL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ABL 바이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는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큰 흐름으로 가는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큰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 두 가지가 그 반도체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약간은 좀 그래도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는 시세가 한 바퀴 돌아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김성규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터닝포인트 네 번째는요. 네, 미국이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자율주행차를 이제 금지한다. 2027년부터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반도체에 대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 뉴스 관련해서는 권택중 대리 그러면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좀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국내 기업들이? 네, 사실 이 기사를 딱 봤을 네. 때 가장 최대 수혜는 테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도 이미 유럽 쪽으로 이제 자사의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 FSD를 소프트웨어를 이제 팔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제너럴 모터스 이런 쪽들로 만약에 이전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이제 그 중심에서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최고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국내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미국 상무부가 이제 중국 기업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자율주행차에 탑재하는 것을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금지한 조치를 22일 날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개를 모두 아우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내부에 들어가는 칩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센서가 달려 있는 뭐 센서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사실 바닥에서 지난번에 이제 로보택시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이 좋았던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했었던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센서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매출이 나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금 로보택시 관련돼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일정이 이제 방금 나왔던 뭐 로이터 관련된 기사 외에도 로보택시 발표가 10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조금 더 남은 상태에 있는데 이게 한번 연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세가 나다 말았던 관련된 섹터들도 한번 크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0월 10일 또는 그 전 정도에는 예. 세론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합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함께 일정을 참고하실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주요 핵심 섹터들 자율주행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오후장 또 내일을 보면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뽑아보겠습니다. 권택중 대리는 9월 10일 날 휴재를 말씀하셨는데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예, 오늘 관심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때 이제 얘기한 게 SDV 그리고 자율주행이 포함된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SDV라는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약자인데요. 결국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그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향후 10년 동안 무려 120조 원을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는데 이 슈어 소프트테크의 2대 주주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어제 이 상승 이후에 반발 작용으로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도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또는 이 SDV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현대차가 지분이 있는 슈어 소프트테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는 현대차 그룹과 SDV 가속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SDV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현대차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슈어소프트테크 동사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주가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정도까지 가격대를 한 뭐 6,000원대 초반에서 지켜준다고 하면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소장님의 관심주 보겠습니다. 일단 8월 20일 날 화성 밸브를 말씀하셨는데 23% 이거는 동해가스전 관련된 종목이었었죠? 네, 그때 대한거래 프로젝트였었고요. 네. 시간상 오늘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관심주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SK이노베이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일단 SKENS하고 합병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즉 구분 능선이 넘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실제 주주들도 이제 거의 찬성표 던지면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 국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횡보했던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보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본업인 석유화학 그다음에 윤활유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굉장히 좀 더 지켜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아직까지 이쪽으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약간은 좀 역발상이긴 한데 2차 전지지만 오히려 석유를 좀 더 지켜보고 이 성장성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있고요. 현재 장기 박스권을 돌파했고 상승 추세를 오늘부로 형성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박스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규모 이런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더 큰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투입하시고 상승 추세를 그만큼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2차 전지 관심 있는데 오늘 LNF 오르는 거 보세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좀 주변주에 있다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 확 뛰어오를 수 있는 거. SK온, SK이노베이션도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화요일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